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초피디아의 곽준수 교수입니다. 약초피디아를 시작한 지 온 1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 성원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약초피디아는 처음 약속처럼 온 국민이 건강해질 때까지, 온 인류가 건강해질 때까지 쭉 계속될 겁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1주년을 기념해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팔체질에 대한 자가진단을 하셨었죠. 그 팔체질에 대한 세부적인 개론을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질하면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거, 자, 여기 링크 걸어 놓았죠. 사상체질 36번과 37번 약초피디아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팔체질의 세부 분류법에 대해서도 청취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체질에 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의성 히포크라테스의 사체질설부터 시작을 해서 동양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황제 내경에서도 음양 25인법이라고 하는 체질 분류 방식 등 수없이 많은 체질 분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마 선생님의 사상체질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뭐죠? 그동안에 부분적으로 체질을 분류했던 것들을 체질과 함께 약물을 어떻게 갖다가 접목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체계화시켰다는 거. 같은 질병이라고 할지라도 체질에 따라서 약물을 다르게 써야 된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체계화시켰다는 데 사상체질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상체질에도 보완점들이 좀 필요하겠죠.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서 1960년에 권도원 선생님이 팔체질법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권도원 선생님의 팔체질법의 주안점은 침이 됩니다. 침과 진맥. 그러나 일반인들이 접근을 하기에는 어때요? 이 침과 진맥이라고 하는 것이 장벽이 되죠. 물론 권도원 선생님이 1962년에 이걸 완성을 시켜서 국제학회에 가서 팔체질 침법을 발표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지만은 일반인들을 위해서 오늘은 장부의 대소 중에서 특히 장의 대소만으로 체질을 분류한 사상체질에 부의 대소에 따른 체질의 세분화를 시키고 거기에다가 식이요법을 보완을 한 이 팔체질법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도원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까요?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현재 선생님의 그 체질론을 사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1956년에 사상의학회를 창립을 하고요. 1962년에 Constitutional Acupuncture라고 하는 그 논문을 국제학회에 가서 발표함으로 인해서 팔체질을 완성을 시키게 됩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표를 한번 보실까요? 표를 보시면은요, 오행에 있어서 목화, 토, 금, 수하고 분류를 했죠. 거기에 따라서 오장, 간, 신비, 폐신, 육부, 담, 소, 위, 대, 방하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군주가 되는 심기능 빼고요. 목, 간, 담, 토, 비위, 금, 폐, 대, 수, 신, 방. 그래서 간과 담, 비와 위, 폐와 대장, 신장, 방광은 어때요? 각기 짝을 이룬다고 그랬었죠. 굳이 구분을 한다면 이들 관계는 전부 다 부부관계나 마찬가지다. 오장에 해당되는 간, 비, 폐, 신은 음장부에 해당되고 담, 위, 대장, 방광 이런 것들은 양장부에 해당된다. 그런데 사상체질에 있어서는 음장부에 해당되는 이 간, 비, 폐, 신의 대소만을 가지고서 체질을 분류했단 말이죠. 그런데 권도원 선생님은 여기에 담과 위, 대장과 방광, 육부 대소까지도 첨가를 해서 이 점을 보완했다고 하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좀 더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태극에서 시작을 했죠. 태극은 다시 음양으로 분류가 됐고요. 자, 음에서 태음과 소양이 분류가 됐고 양에서 소음과 태양이 분류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사상체질입니다.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태양인. 자, 그런데요, 팔체질은요, 이 사상에서 한 번 더 분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음에서 목음과 목양이, 소양에서 토음과 토양이, 소음에서 수음과 수양이,
태양에서 금음과 금양이 나누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사상체질을 공부할 때 했던 그 논리에 따라서 팔체질도 정리를 해두면은 오래도록 기억이 나겠죠. 자, 태음체질 어떤다고 그랬어요? 기본은 뭐다? 유전인자는 음이다.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형이 음이냐 양이냐에 따라서 태음과 소양 나눠진다고 그랬죠. 양도 마찬가지죠. 소음과 태양으로 나눠지는데 소음과 태양은 똑같이 어때요? 기본이 유전인자가 양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이 음이냐 양이냐에 따라서 소음이냐 태양이냐를 분류를 했었죠. 자, 그럼 팔체질도 똑같은 원리로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먼저 목체질 한번 볼까요? 목체질의 기본은 뭐죠? 기본 바탕은 태음입니다. 태음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이 음이다. 그러면 이거는 목음, 양이다, 목양. 구분되시죠? 토체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체질도 그 기본은 뭐죠? 소양인입니다. 그런데 맨 위에 있는 괴가 효가 뭘로 되어 있죠? 음으로 나눠지는 것은 토음, 양으로 표현이 되면은 토양. 그렇게 해서 소양인을 토음과 토양으로 분류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쉬울 겁니다. 수체질은 어떻죠?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은 소음들입니다. 소음 나눠지는데 맨 위에가 음이다, 수음, 맨 위에가 양이다, 수양. 이렇게 해서 수음과 수양을 분류할 수 있다. 자, 금체질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태양에서 왔습니다. 태양을 기반으로 해서 음으로 나타나면 금음, 양으로 나타나면 금양. 그렇게 해서 목, 토, 수, 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목, 토, 수, 금인데 목은 목음, 목양, 토는 토음, 토양, 수는 수음, 수양, 금은 금음, 금양. 목, 토, 수, 금 각각이 어떻게 태음, 소양, 소음, 태양 사상체질에서 분류가 되어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아주 간단 명료하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이 각각의 체질에 대해서 팔괴하고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오래도록 기억에 남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팔체질의 기본적인 개념과 분화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때요? 이해하기가 좋으시죠?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